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14일 월요일 뉴스투데이 강원입니다. 정부가 지자체가 발행하는 지역 상품권을 연 매출액 30억 원 이상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오늘 10월 춘천에서 시행되면 도내 18개 모든 시군에서 이 지침이 적용되는데요. 농촌 마을의 유일한 마트인 하나로 마트에서도 사용이 제한되게 됩니다. 허주희 기자입니다. 춘천 신부급 천전삼리 신진국 이장. 연로하신 주민의 부탁을 받고 마을의 유일한 마트인 하나로 마트를 종종 찾습니다. 춘천 사랑 상품권으로 물건을 사다 주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 이제는 사용할 수 없게 됐습니다. 연 매출액 30억 원 이상 가맹점에서는 지역 상품권 사용이 제한되기 때문입니다. 또 농자재 같은 거 이런 것도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뭐 이런 거 살려고 뭐 시내를 가야 되고 예?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뭐 이건 뭐 조금이 아니라 어마어마한 지금 뭐 불편이 오고.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 이미 강원 12개 시군이 연 매출액 30억 원 이상 가맹점에서 지역 상품권 사용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원주와 강릉, 속초, 화천과 인제 등 5개 시군은 9월부터, 춘천은 10월부터 적용됩니다. 춘천의 경우 16,000여 개 가맹점 중에서 연 매출액이 30억 원 넘는 290여 곳이 가맹점 등록이 취소될 걸로 예상됩니다. 도소매업이 절반 가까이 차지하고 이어 주유소, 하나로 마트 순입니다. 모두 합쳐 전체 가맹점의 2% 정도에 불과하지만 전체 결제 금액의 3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상권이 형성되지 않아 하나로 마트에 의존하는 농촌 주민들은 불편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농촌 마을에서는 농협 하나로 마트를 제외하곤 농자재나 식료품을 구입할 곳이 없습니다. 지역 상품권이 있어도 이제 쓸 데가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농어업인 수당을 비롯한 정책 발행 상품권은 모든 가맹점에서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농촌에선 지역 상품권을 쓸 곳이 마땅치 않아 월 최대 10%의 구매 할인 혜택이 그림의 떡이 됩니다. 갑작스럽게 또 시행이 되다 보니까 이 부분이 어떻게 경제에 미치는지 지역 경제에 그런 거 면밀하게 좀 파악을 하고 대응해 나가고 할인율이나 할인 규모 같은 것도 좀 조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당초 지역 상품권의 골목 상권 활성화 취지를 살리겠다며 가맹점 제한에 나서면서 당분간 혼선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MBC 뉴스 허주입니다. 강원도가 고향사랑 기부제 답례품을 48종 새롭게 선정해 130개 품목으로 확대했습니다. 강원도는 추석을 앞두고 더 많은 분들이 강원도에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며 화천 산천어파크 골프장 이용권과 국립춘천숲체원 숙박권, 정선 가리왕산 케이블카 이용권 등을 답례품으로 추가 선정했습니다. 한편 강원 상품권과 강원 산돈, 한우와 쌀, 인삼이 기부자들이 선호하는 대표 답례품으로 꼽혔습니다. 강원도의 전체 답례품 품목은 고향 이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횡성에서는 갑자기 주민 소환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현안 대책위와 횡성군의 갈등이 깊어지는 가운데 이장 대표단이 현안 대책위의 주민 소환 움직임을 비판하고 나선 건데요. 현안 대책위는 주민 소환을 추진한 적이 없는데 황당하다는 반응을 내놨습니다. 자칫 이장 대표단의 비판이 주민 소환의 불씨가 되는 이상한 상황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황구선 기자입니다. 횡성 현안대책위가 군수 주민 소환을 추진하고 있다며 횡성 이장 대표단이 소환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횡성 이장협의회는 성명에서 현안대책위원회의 주민 소환 추진을 기정사실화하고 경거망동을 삼가라고 비판했습니다. 주민 소환은 행정처분에 결격 사유가 있는 자치단체장을 주민투표로 해고시키는 탄핵제도인데 대책위가 군수 재량권 밖에 있는 사안으로 군수 소환을 추진하면 군민을 분열시킬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여러 단체들이 힘을 합쳐서 지금 군정을 좀 흔들고 있는 것이 옆에서 면면하게 보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만 보고 묵고 할 수가 없어서 이렇게 오늘 모이게 됐습니다. 언론 보도에 보도된 내용을 가지고 저희가
현안 대책위는 황당하다는 반응입니다. 집회 구호에 주민 소환을 내건 적은 있지만 실질적인 검토는 물론 공식화한 적도 없는 상황에서 한 언론사의 오보를 근거로 반박 성명까지 나왔다는 겁니다. 주민 소환권을 기정사실화하면서 현안 대책위가 마치 주민들의 분열을 조장하고 민사 8기 군정을 흔들고 있는 순한 세력으로 이렇게 폄하하는 것은 참 우려스럽고. 하지만 송전탑 저지, 군용기 피해 대책 마련, 호구건 같은 현안은 군수의 재량권을 넘어선 문제라는 이장협의회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은 분명히 했습니다. 군수가 한국전력이나 공군, 보훈부 편만 들고 주민 입장을 대변하지 않는 건 탄핵 사유가 된다는 겁니다. 오보에 기댄 해프닝이란 게 현안 대책위 입장이지만 주민 소환 논란은 이장협의회 발로 확산되는 모양새입니다. 이장협의회는 주민 소환 저지를 위해 읍면별 여론전을 예고했고 현안 대책위는 군수의 태도가 끝내 바뀌지 않으면 그때는 주민 소환에 나설 수도 있다는 입장입니다. 김명기 횡성 군수는 자신의 불찰로 일부 주민들에게 상처를 줬다며 소통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비행기 소음이라든지 호구건 문제라든지 송전탑 문제 좀 더 주민들에게 더 다가가서 그분들의 아픔이 치유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도 부탁드리는 그런 시간을 많이 갖도록. 다수를 위한 소수의 희생을 강조했던 넉 달 전 발언이 주민 소환이 거론되기 시작하자 조금은 달라졌습니다. MBC 뉴스 황구선입니다. 내년 4월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 김기현 당대표를 비롯한 지도부가 오늘 원주를 찾아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엽니다. 이번 회의에는 윤재옥 원내대표, 이철규 사무총장, 이양수 원내수석 부대표 등 중앙 당직자들과 도내 국회의원들이 대거 참석합니다. 올해 3월 김기현 당대표 선출 이후 지도부가 한꺼번에 강원도를 찾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국민의힘 강원도당에서 내년 총선에 춘천 지역구로 출마할 허인구 G1 대표이사의 입당식이 열릴 예정입니다. 강원도교육청이 고등학교 학적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2024학년도 고등학교 학적 업무 매뉴얼을 제작해 도내 115개 고등학교에 보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매뉴얼은 고등학교에서 발생하는 학적 관련 민원의 신속한 해결 지원과 교육 서비스의 질적 향상 제고, 학적 관련 각종 서식 제시를 통해 업무 효율성 증대를 목적으로 제작됩니다. 내년 상반기에는 도내 전체 교원을 대상으로 연수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국제 유가 상승세의 영향으로 강원도 주유소 휘발유와 경유 판매 가격도 상승하고 있습니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13일 기준 휘발유 평균 가격은 리터당 1,723원으로 전주에 비해 46원, 지난달에 비해 137원이 올랐습니다. 경유 가격도 리터당 1,570원으로 전주에 비해 63원이 오르며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최근 러시아 수역으로도 조업에 나선 도내 오징어잡이 어선들의 어획 실적이 여전히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는 올해 도내 오징어 어획량이 지난해의 63% 수준인 888톤이라고 밝혔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이런 상황을 고려해 오징어 어획 부진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근해 채낚기 어업인들에게 총액 121억 원의 긴급 경영 안정자금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번 안정자금을 받으려면 오늘부터 11월 13일까지 수어협 영업정과 회원조합을 통해 신청하면 되며 배 한 척당 고정금리 연 1.8%나 변동금리로 최대 3천만 원을 대출할 수 있습니다.
회식 중에 만취해 동료 캐디를 성추행한 3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32살 골프장 경기진행요원 관리자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이 30대 관리자는 지난해 2월 원주시의 한 식당에서 회식을 하던 중 20대 여성 캐디의 신체를 만진 혐의로 기소됐고 술에 취해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우리나라 연근해에서 발견되는 상어류의 출몰 해역이 점점 북상하고 있습니다. 국립수산과학원이 발간한 2023 수산 분야 기후변화 영향 및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4월과 2019년 6월 고성에서 청상아리가 발견됐고 2017년엔 경북 영덕에 고래 상어가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연구 보고서에서는 반영되지 않았지만 지난 6월 이후 속초와 삼척, 고성 등에서 잇따라 상어류가 발견되고 이달 1일 강원 강릉항 인근에서도 공격성이 강한 청세리 상어가 출몰해 해경이 순찰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법무부 춘천보호관찰소가 신림령 묻지마 범죄 등 정신질환자에 의한 연이은 강력 범죄가 발생함에 따라 특별 점검 기간을 갖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6주 동안 조현병과 양극성 장애 등을 앓는 정신질환 보호관찰 대상자들의 주거지를 방문하거나 불시 소환 등을 통해 정신과 진료 및 복약 여부를 점검합니다. 상담과 치료 연계에 따르지 않으면 이를 의무적으로 받게 하는 특별 준수 사항을 법원에 신청하고 점검 기간 범죄를 저지를 경우에는 집행유예 취소 등 법적 조치할 예정입니다. 강원도의 78주년 광복절 경축식이 오늘 15일 강원대학교 백령아트센터에서 열립니다. 이 자리에 도내 애국지사 유족과 광복회원, 보훈단체장과 강원도민 등 900명이 참석해 순국 선열들의 뜻을 기립니다. 또 대통령 포상 1명과 강원도지사 포상 5명 등 모두 6명의 독립유공자 포상이 이뤄집니다. 강원도는 조국의 자유와 독립에 헌신한 선열에 경의를 표하는 자리로 만들겠다며 행사성 경비는 최소화하고 예우에 초점을 맞추겠다고 밝혔습니다. 춘천시가 농촌 자원을 활용한 치유농장 6개 중에서 4곳을 여름 휴가지로 소개했습니다. 우선 100가지 이상의 식물로 과일 고추장 만들기, 허브 조격 등을 즐길 수 있는 신부급 천사치유농장과 방물토마토 수확 체험을 할 수 있는 신부급 헬로토마토 교육농장 등을 추천했습니다. 또 농장에서 딴 허브로 피자를 만드는 신부급 고운 원예치료센터와 체험 행사는 물론 숙박까지 할 수 있는 동면 은행나무 마을을 이색 휴가지로 소개했습니다. 전국의 야구 꿈나무들이 기량을 겨루는 제12회 속초시장기 전국 리틀 야구대회가 내일부터 24일까지 펼쳐집니다. 이번 대회는 속초시 종합경기장 내 설악야구장을 주 경기장으로 진행되며 전국 95개 야구팀 3천여 명이 참가합니다. 참가 선수단은 설악동 숙박업소에서 숙박할 예정으로 침체된 설악동 지역 상권에 활기를 불어넣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뉴스투데이 강원을 마칩니다. 고맙습니다.